그래서 오늘은 유아교육과 출신이 선생님 말고도 할 수 있는 직업 7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만두쌤이에요. 유아교육 관련 전공자들은 거의 대부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아교육과 출신이라고 해서 꼭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유아교육과 출신이 선생님 말고도 할 수 있는 직업 7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구독, 좋아요! 첫째, 영유아 학원 교사예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 우리가 흔히 영어 유치원이라고 말하는 어학원, 놀이학교 같은 곳에서 교사로 근무하실 수 있어요. 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해 서류 업무에 대한 부담이 적고 또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학원의 운영 방침과 원장님의 교육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모든 수업을 담임교사 주도하에 진행하고 계획하기보다 특기 강사가 시간대별로 들어와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도 조금 덜하겠죠? 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이직할 때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경력을 쌓은 뒤에 학원으로 이직하는 것은 쉽지만 학원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나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직할 때는 조금 어렵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새내기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둘째, 회사 소속의 파트타임 강사예요. 회사 소속으로 어린이집, 문화센터, 유치원 등에 파견되어서 자신이 담당하는 과목 수업을 맡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특별활동 강사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실 수 있어서 담임교사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많고 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수업만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죠. 그리고 아이들 보육보다 내가 맡은 수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또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이직할 때 경력 인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또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콘텐츠 개발 회사입니다. 콘텐츠 개발 회사.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콘텐츠 개발 회사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생각보다 많아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EK의 키드키즈, PDM의 누리놀이, 동심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곳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 학습지, 교구를 제작하거나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를 합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거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다른 교사들을 위한 가이드를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해요. 또 디지털, 음원, 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컨텐츠 개발 회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기업마다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기업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컨텐츠 개발 회사들은 현장 경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동심 같은 경우는 교사 경력 6년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교사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다가 회사로 이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유아교육연구소 연구원이에요. 이곳에서 하는 일은 상당히 포괄적인데 전반적으로 유아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개발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중앙교육기업부설연구소나 유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연구소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컨텐츠를 만들거나 부모교육, 교사교육을 진행하는 업무를 합니다. 중앙교육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와 비슷하게 서류 지원을 하고 면접을 통해 입사를 하게 되고요. 진흥원의 경우 국가기관이다 보니 임용고시를 보고 발령을 받는 형태입니다. 간혹 육아정책연구소나 진흥원에서 채용 공고가 올라오기는 하는데 이건 거의 계약직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신 뒤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섯째, 박물관 및 미술관의 큐레이터나 도센트예요. 어린이 박물관이나 각종 어린이 전시회 등에 가시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체험 행사를 진행하죠. 이때 이런 프로그램이나 체험 행사를 기획 개발하는 업무를 하기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직접 어린이들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유아교육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릴 6번째, 7번째 직업은 추가로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직업이에요. 여섯째,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예요.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특수교사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장애 아동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뜻합니다.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가 되려면 보육교사 자격증 2급 이상을 소지하고 계신 선생님들에 한해서 추가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학정은행 기관에서 100%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예전에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특수학교나 장애통합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전담 담임교사로 근무하면 추가 수당 30만 원이 나왔는데요. 2020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장애아동 전담 교사가 아니더라도 자격증 소지 시 추가 수당 10만 원을 교사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고 해요.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는 최근 가장 핫한 자격증으로 떠오르고 있으니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7째, 유치원 행정실무사예요. 행정실무사가 되려면 추가로 유치원 행정실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에 가시면 행정실이라고 행정 업무를 보시는 선생님들 계시는 곳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치원의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새 뜨고 있는 자격증이니까 미리 취득해 두시면 나중에 근무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겠죠? 구독, 좋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직업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하지만 유아교육과를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마다 필요한 것들, 자격증, 요건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먼저 체크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세 구인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유아교육 관련 일을 하려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유아에 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 2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쌓은 후에 다른 진로를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두쌤이 소개해드린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미디어 등과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왜 자꾸 이유를 만들어. 사진 같잖아.